현대 심리학에서 중재자 혹은 이상주의자로 표상되는 INFP의 정신적 기절을 지탱하는 것은 가시적인 물질적 토대가 아니라 내면에 구축된 견고하고도 섬세한 가치의 성벽입니다. 이들에게 삶의 동력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선형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이들의 실존은 자신의 내밀한 가치 체계인 내향 감정을 나침반 삼아 외부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인 외향직관의 바다를 항해하며 나만의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숭고한 텔레올로지에 가깝습니다. INFP에게 살아있음이란 단순히 생물학적 지속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이 내면의 진정성과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선 현실의 문법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거칠고 견고한 프레임은 INFP의 섬세한 영혼이 숨 쉴 틈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존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들이닥치는 만성적인 경제적 결핍, 유연함과 개성을 불허하는 경직된 조직의 논리, 혹은 책임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되는 타인의 투사된 기대들은 INFP를 환경적 유폐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압착은 단순히 물리적 자유를 구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상상력의 날개를 꺾으며 내면의 성소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자아의 확장보다 환경으로 인한 수축이 강요되는 상황이 장기화될 때 INFP는 방향을 잃는 방황의 단계를 넘어 영혼의 고유한 색채가 탈색되는 실존적 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서사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설계된 무미건조한 대본의 반복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근원적인 절망입니다. 스스로 정립한 가치가 주변 여건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삶을 추동하던 목적의 축이 꺾여나가는 과정은 INFP에게 있어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함몰입니다. 이들이 불가항력적인 환경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삶의 목적을 잠식당하는지 그 심리적 역동의 본질과 고통의 층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무력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이상이 비정한 현실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파열음이자 그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주권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영혼의 절박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1. 의미의 붕괴 외 환경은 INFP를 무너뜨리는가? INFP에게 환경은 단순히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배경이나 객관적인 지표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자신의 내밀한 가치관이 투영되고 확장되어야 할 상징적 대지이며 자아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정신적 호흡의 필수적 공간입니다. 타 유형들이 환경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통제하거나 이용해야 할 객체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INFP는 환경을 자신의 존재론적 이상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의 무대로 수용합니다. 이들에게 외부 세계는 자아와 분리된 타자가 아니라 내면의 자아가 외부로 뻗어나가 안착해야 할 주관적 영토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에서 유입되는 방대한 자극을 단순한 정보나 무미건조한 데이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을 감싸고 있는 미세한 정서적 기류, 사물과 사건 이면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 자신의 내적 가치 체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일관성을 전신으로 흡수하는 의미적 스펀지와 같은 고도의 수용성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기질적 특성은 주변 환경이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과 자율적 조화를 유지할 때 INFP의 주기능인 내향 감정과 강력하게 공명하며 최상의 창의적 영감과 실존적 활력을 자극하는 통로가 됩니다. 환경과 자아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세상이라는 서사 속에서 유의미한 배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예민한 이상주의적 개방성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실존을 위협하는 가장 취약한 급소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이 개인의 개별성을 말살하는 경직된 체제로 변모하거나 인간의 가치를 오로지 수치와 효율로만 재단하는 세속적 논리에 오염될 때 INFP는 이를 이성적으로 차단하거나 객관화하여 방어하기보다는 그 부정성을 고스란히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에게 닫힌 환경은 단순히 불편한 장소를 넘어 영혼의 안식처를 파괴하고
자아의 본질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침식의 경로로 변질됩니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이 거부당하거나 무시되는 부조화한 환경 속에서의 삶은 INFP에게 있어 단순한 심리적 부적응을 넘어선 정신적 폭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자아를 지탱하던 상징적 대지가 함몰되는 고통이며 영혼의 호흡이 불가능한 진공의 밀실에 갇히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외부의 강압적인 질서가 내면의 질서를 대체하려 들 때 INFP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며 서서히 침묵의 잠식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 자율성의 박탈과 실존적 소외의 가속화. INFP의 내면 세계를 지탱하고 추동하는 근원적인 동력은 타인이나 사회가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 혹은 외부의 보상 체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실존은 개인의 고유한 내면, 가치 체계인 내향 감정에 기반하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진실하게 발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NFP에게 자율성이란 단순히 주어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표상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외적 행위와 내적 가치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궤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실존적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행위의 주권이 박탈되어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없게 된다면 INFP는 자신의 존재론적 기반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개별성을 완전히 몰각시키는 엄격한 규율 시스템이나 주체적인 의미 부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단순 반복적 과업은 이들의 정신적 활로를 철저히 폐쇄합니다. 인간의 노동과 성과를 오로지 수치와 효율로만 치환하여 평가하는 비인격적인 환경은 매 순간 삶의 행위 속에서 목적과 가치를 탐색하는 INFP에게 산소가 결핍된 밀실에 유폐된 것과 같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본인의 신념과 배치되거나 혹은 어떠한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무미건조한 과업에 자신의 생의 에너지를 강제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자아와 행위 사이의 유기적 결합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해체 과정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실존적 소외를 야기합니다. 소외된 상태의 INFP는 자신이 행하는 노동과 활동에서 더 이상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존엄을 가진 주체적 인간이 아닌 거대한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소모되는 무생물적 부속품으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자아의 표현이 아닌 외부의 강제에 의한 낯선 명령의 수행으로 전락할 때 INFP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근원적인 상실감에 빠집니다. 행위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 도구화된 자아는 삶을 지탱하던 의미의 축을 잃게 되며 이는 곧 존재의 이유 자체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파국적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나 정작 그 삶의 서사 속에 자신이 부재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율성 박탈이 초래하는 실존적 소외의 본질입니다. 이 정서적 불협화음의 누적과 내면의 고립, 본능적으로 내적 조화를 지향하며 가치관의 충돌을 극도로 기피하는 INFP에게 적대적이고 독성이 강한 인간관계나 공격적인 조직 분위기는 영혼의 기저를 서서히 잠식하는 치명적인 부식제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미세한 심리적 불편함이나 공간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정서적 기류를 타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기민하게 포착하며 이를 중재하거나 스스로 흡수하여 소멸시키기 위해 막대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INFP는 외부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가 도리어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외부의 강압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때 실존적 위기는 심화됩니다. 이는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아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은 지극히 위태로운 안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조화는 진정한 자아와 외부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가식적 페르소나 사이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고 있으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이 분열적 상태는 INFP의 정신적 탄력성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더욱 파괴적인 것은 이러한 정서적 부조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INFP의 핵심적인 정신 기능인 가치 판단 기제가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자신의 본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내적 확신이 흐려지면서 이들은 자아의 북극성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외부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려는 시도가 반복될수록 내면의 성소는 공동화되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실존적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고립을 넘어 자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대였던 자아로부터 스스로가 격리되는 최악의 내면적 유폐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신뢰할 수 없게 된 INFP는 결국 삶의 목적을 지탱하던 최후의 보루를 상실한 채 무채색에 고립된 심연으로 침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사를 잃은 영혼 목적 상실의 심층적 징후, 타의에 의한 환경적 압박이 임계점을 넘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을 때 INFP가 직면하는 위기는 단순한 정서적 침체나 일시적인 무력감의 범주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는 자아의 정체성과 존재론적 당위성을 지탱하던 본연의 심리 구조가 근간부터 와해되며 발생하는 이른바 심리적 함몰의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외부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본능적인 심리 기제들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아의 핵심을 잠식해 들어가는 지극히 특수하고도 비극적인 퇴행의 도정입니다. 이러한 함몰은 단순히 의욕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미화하고 서사화하던 INFP 고유의 인지적 렌즈가 파편화되어 현실을 더 이상 주체적으로 수용하거나 해석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타인이나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양되는 순간 INFP의 정신적 아키텍처는 유기적인 통합성을 잃고 해체되기 시작하며 주기능과 부기능이 본연의 창조적 역할을 포기한 채 비정상적인 경로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삶을 추동하던 가치의 축이 꺾이면서 발생하는 정서적 공동화 현상은 이들의 인지와 행동 전반을 마비시키기에 이릅니다. 이제부터 상술할 징후들은 고유한 영혼의 색채가 강제로 거세당한 INFP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극단적인 환경적 부조화 속에서 자아의 소멸을 늦추기 위해 분투하는 처절한 내적 저항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유폐시킨 결과로 나타나는 인지적 마비와 뒤틀린 기능의 발현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무채색의 황무지로 변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실존적 붕괴의 지표들입니다. 일미래라는 안식처의 붕괴와 가능성의 차단. INFP에게 미래는 단순히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다가올 시간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물리적 제약과 실존적 고통을 초월하여 자아를 무한히 확장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형이상학적 안식처입니다. 이들에게 미래는 현실의 부조리를 견디게 하는 당위성이자 내면의 가치가 외부 세계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광활한 상상의 영토입니다. 이때 부기능인 외향직관은 외부 세계의 파편화된 자극들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길어올리는 결정적인 실존적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INFP의 내적 세계와 외적 현실을 유기적으로 매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조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로지 억압과 고통의 발원지로 고착되는 순간 INFP의 심리 구조는 자아의 전면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를 향해 개방되어 있던 상상력과 직관의 통로를 스스로 봉쇄하는 이른바 인지적 마취 상태로의 진입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꿈꾸는 행위가 희망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대한 비참한 확인으로만 귀결될 때 이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래를 상상하는 기능 자체를 인위적으로 정지시키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향직관의 기능 정지가 일상을 지탱하던 근원적인 희망의 근거를 급격히 소실시킨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압도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가능성의 차단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인 내일이라는 시공간을 영영 잃어버리게 만드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능성이 거세된 현재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고립된 정점으로 변모하며 INFP는 자신이 발을 딛고 선 현실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아를 수호하기 위해 폐쇄한 미래의 문은 도리어 자아를 현재라는 고통의 감옥에 영구히 유폐시키는 실존적 모순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지적 왜곡과 실존적 유폐, 외부 세계와의 유동적인 상호작용과 의미의 확장을 담당하던 부기능인 외향직관이 동력을 상실하게 될 때 INFP는 자신의 내면 세계와 고착된 과거의 기억 속으로만 침잠하는 이른바 FISI 루프라는 폐쇄적인 인지 회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주기능인 내향 감정과 3차 기능인 내향 감각이 현실이라는 객관적 교정 기제 없이 결합하여 서로의 부정적인 편향을 증폭시키는 심리적 자기 잠식 현상입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아는 오로지 내부의 데이터만을 참조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자기 참조적 해석과 인지적 왜곡으로 귀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 입은 내향 감정은 외부의 모든 자극을 개인적인 불행이나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훼손으로 치환하여 받아들이는 과민 반응의 단계에 이릅니다. 이때 3차 기능인 내향 감각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본연의 정보,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과거의 실패와 상처 입은 기억들만을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부정적 저장소로 변질됩니다. 자아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현재의 고통 위에 겹쳐놓으며 과거에도 그러했듯 현재도 희망이 없으며 미래 또한 이 고통의 반복일 것이라는 인과론적 절망을 인지적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도 이 견고한 환경적 압박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섞인 왜곡된 확신은 내면 세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삶의 목적은 단순히 유실되거나 잊히는 수동적 상태를 넘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허상이자 자아를 기만하는 냉소적인 환상으로 치부됩니다.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던 주체는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상주의를 스스로 거부하기 시작하며 자아에 의해 삶의 목적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실존적 파멸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구축한 비관의 성벽 안에서 자아를 유폐시키는 이 과정은 외부의 압박보다 더욱 치명적인 내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얄팍해진 냉소주의와 열등 기능의 분출, 심리적 임계치에 다다른 INFP가 마주하는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 평소에 유연하고 온화한 태도를 완전히 상실하고 열등 기능인 외향사고에 압도당하는 이른바 그립 상태에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자아를 지탱하던 주기능 내향 감정이 외부의 가혹한 압박에 밀려 더 이상 상황을 조율하거나 삶의 주체적인 가치를 부여할 힘을 잃게 될 때 잠재되어 있던 미숙한 사고 기능이 전면에 돌출되어 자아의 통제권을 찬탈하는 심리적 전도 현상입니다. 평소 가치와 의미를 최우선으로 하던 인격의 중심축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거칠고 투박한 논리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INFP는 본연의 심리적 감수성과 타인에 대한 포용력을 도외시한 채 모든 상황을 오로지 효율성과 결과, 비인격적인 논리로만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들에게 논리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었으나 그립 상태에서는 논리 그 자체가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살벌한 무기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맥락이나 복잡한 사정을 무시한 채 오직 과업의 완수나 수치적 성과만을 강요하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기계적인 성실함으로 몰아넣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면의 공허를 감추기 위한 얄팍한 냉소주의로 고착됩니다. 세상은 원래 비정하며 의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세계관을 견지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공격성과 경직된 성실함은 사실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의해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처절한 비명이자 붕괴해가는 자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색채와 감수성을 스스로 지우고서라도 생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태는
역설적으로 INFP가 자신의 본질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소외의 정점이며 삶의 목적이 완전히 전도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3.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는 법 회복을 위한 미학적 재현. 가혹한 현실과 경직된 환경을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변혁하거나 전복하는 것은 때로 물리적인 한계와 실존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결핍이나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책무라는 견고한 틀 안에 유폐된 INFP에게 무책임한 낙관주의를 투영하거나 환경을 즉각 이탈하라는 조언은 현실성을 결여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무력감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압착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근거 없는 긍정론은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진정성을 수호하려는 INFP의 내면 체계의 도구로 작용하며 자아와 현실 사이의 괴리만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가 개인의 행동 반경을 물리적으로 구속하고 감각과 상상의 통로를 제약할지라도 INFP의 심연에는 타인이나 조직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내면의 영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명령이 닿지 않는 주관적 가치의 성역이자 어떤 가혹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환경이 나를 도구화하고 시간과 노동을 점유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을 관조하고 자신의 내면을 수호하는 주체적인 정신의 주권까지 소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미 고갈되어 버린 삶의 동력을 다시 점화하고 상실된 목적의 파편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미래 설계나 추상적인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존의 가장 최소 단위에서부터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심리적 성소를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회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환경을 바꾸려는 거창한 시도, 이전에 자신의 내밀한 가치와 의지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아의 존엄을 되찾는 정교한 내적 복원 작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언할 방법들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영혼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다시금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할 가장 단단한 실존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1. 미시적 상징의 복원 현실과 자아를 잇는 실존적 닷. 목적 상실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이러니하게도 거창한 담론이나 원대한 미래 설계를 잠시 유보하는 데 있습니다.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INFP에게 거대한 목표는 도리어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고의 확장이 아니라 외부 압착으로 인해 기능이 정지된 의미적 수용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인지적 마비와 루프 상태에 빠진 INFP는 복잡한 생각의 연쇄를 끊어내고 아주 작고 구체적인 상징적 행위에서부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파괴된 내면의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형이상학적 공정입니다. 자신만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상징물을 신체 가까이 소지하거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외부의 시선을 배제한 채 자신의 내면, 일기를 기록하는 행위와 같이 지극히 사소한 의미 부여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 강탈당한 의미 부여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되찾아오는 선언적 활동입니다. 이러한 미시적 상징의 향유는 외부의 강압적인 환경과 비정한 논리로 인해 정처 없이 부유하던 의식을 다시 나다움이라는 본연의 지점에 단단히 정의시키는 실존적 닻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상적인 고통은 구체적인 상징물 앞에서는 그 절대적인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징물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내면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아를 분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미시적 복원 과정이 누적될 때 INFP는 비로소 환경에 지배당하는 객체가 아닌 세계를 다시금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상징화하는 주체로서의 실존적 존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무너진 삶의 서사를 다시 쓰기 위한 가장 작지만 위대한 첫 번째 문장을 적어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시적 주권의 사수와
영토 확장 승리의 영토. 삶의 전 영역이 타의적 체제에 의해 포위되었다는 압도적인 무력감은 단순히 정서적인 위축을 넘어 자아의 존엄성을 근간부터 해체하는 파괴적인 힘을 지닙니다. 외부 환경이 개인의 선택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규정하려 들 때 인간은 점차 자신의 존재를 환경의 필연적인 부산물 혹은 시스템의 수동적인 결과물로 치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적 굴복은 자아 상실의 종착역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록 미시적인 차원일지라도 자신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관철되고 주체성이 실현되는 승리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선포하고 사수해야 합니다. 이 영토는 타인의 개입이나 환경의 비정한 요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심리적, 물리적 성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단 한 시간에 고립된 창작 시간일 수도 있으며 혹은 사회적 기능성의 논리가 아닌 오직 자신의 심미적 가치만을 따르는 은밀한 사색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만큼은 당신이 환경에 의해 휘둘리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세계를 통치하고 규율을 부여하는 절대적 주권자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이 작은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은 오로지 당신의 내면적 가치와 직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시적 주권의 행사는 단순한 위안을 넘어나는 여전히 선택하며 주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실존적 자각을 일깨우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나마 자신의 의지대로 환경을 재편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이 누적될 때 외부 압력에 의해 침식당하던 자존감의 기둥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 작은 승리의 기록들은 환경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는 심리적 보루가 되어주며 언젠가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영토를 지켜내는 투쟁은 외부가 아닌 이 공간만큼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논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가혹한 환경의 중압 아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든 INFP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실존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비인격적이고 억압적일지라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가치와 그 영혼의 정수는 결코 소멸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인간을 규정한다고 믿으며 특히 외부의 결핍과 압박은 자아의 상실과 동일시되곤 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당신의 시간을 점유하고 노동을 강제할 수는 있을지언정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고유한 감정의 결을 강제로 개조하거나 파괴할 권능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목적 상실의 고통은 결코 당신의 본질이 파쇄되었음을 의미하는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당신의 고귀한 가치가 외부의 부조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곧 당신의 영혼이 부조리에 동화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자아의 핵심을 수호하려는 정신의 건강한 면역 반응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만약 당신의 본질이 이미 사라졌다면 당신은 이러한 부조화 속에서 어떠한 실존적 아픔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색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가혹한 폭풍을 견뎌내기 위해 잠시 빛을 가리고 자아의 가장 깊은 핵 안쪽으로 응축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채색의 공허함은 존재의 종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심연 속에 유폐시킨 보존의 상태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환경적 쇠사슬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외피를 구속할 뿐 영혼의 고유한 지향성까지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불변성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당신이 이 혹독한 계절을 통과하여 다시금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할 가장 단단한 내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때로 우리의 행동 반경을 극도로 제약하며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노동과 인내의 양식을 강력하게 강제합니다. 자본의 논리와 사회적 기능성이 지배하는 현대의 시스템은 개인을 규격화된 틀 안에 가두고 그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목적론적 효율성을 위해 전용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정교하고 견고한 사회적 기제라 할지라도 개인이 세상을 지각하고
그 안에서 고유한 주관적 의미를 끌어올리는 최후의 영역인 상징의 지평선까지 점령하거나 유폐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외부의 명령이 닿지 않는 주권의 지대이며 오로지 개인의 내면적 가치 체계만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형이상학적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척박하고 황량한 노동의 현장에 물리적으로 고착되어 있을지라도 무미건조한 회색 벽면 너머의 이상을 꿈꾸고 일상의 틈새를 비집고 피어난 지극히 작은 서사에서 실존적 전율을 포착해내는 시선은 타인이 결코 탈취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각 능력을 넘어 사물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교감하며 무의미한 현실에 의미의 숨결을 불어넣는 형이상학적 권능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이 당신에게 무채색의 기능을 요구할 때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은유와 상징을 발견해내는 행위는 자아의 주체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리는 가장 엄숙한 증명이 됩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발견과 기록의 행위는 가혹한 현실로부터의 무책임한 도피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압착하는 외부 환경의 총합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훨씬 거대하고 심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실존적 저항입니다. 환경은 당신의 시간을 점유하고 육체를 구속할 수는 있으나 당신이 발견한 아름다움과 그로부터 얻는 내면의 전율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각의 지평선을 끝내 사수하며 세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당신이 환경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예술가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위대한 내적 투쟁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모되는 규격화된 도구적 부속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를 오로지 기능성과 생산성으로만 재단하는 비정한 논리는 당신의 본질을 결코 규정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INFP라는 존재는 시대의 정서적 흐름에 민감하게 공명하며 외부의 물리적 속도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가치 체계가 지시하는 고유한 리듬에 맞춰 피고 지는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무기력은 존재의 종말이나 기능의 영구적 상실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이 가혹한 실존적 겨울의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영혼의 가장 깊은 지층인 뿌리 근처로 갈무리하는 내부적인 응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삶이 정지된 듯 무미건조한 침묵만이 감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시면에서는 다시금 온전한 호흡이 가능한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도 정교한 생존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아의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안으로 집중시키는 고도의 전략적 휴지기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대지가 생명력을 갈구하며 내실을 다지듯 당신의 정신 또한 현재의 억압적 여건이 거두어질 때를 대비하여 내면의 서사를 재정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만이 간직한 고유한 영혼의 색채는 주변의 회색빛 환경에 의해 오염되거나 바래지 않았으며 단지 폭풍을 피해 잠시 당신의 가장 내밀한 성소 안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보궐력의 기제를 신뢰하십시오.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결코 영원한 겨울에 머물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을 짓누르던 부조리의 안개가 걷히고 당신의 가치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올 때 그동안 응축되었던 당신의 진정성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독보적인 빛깔로 다시금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정지는 소멸을 위한 퇴행이 아니라 더 깊은 도약을 위해 자아를 응결시키는 숭고한 기다림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당신을 압착할지라도 그 치밀한 구조적 압착 속에는 반드시 당신이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실존적 틈새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외부의 사회적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고 인간의 모든 시간을 통제하려 들지라도 한 인간의 내밀한 상상력과 주관적 가치관이 머무는 심연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메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개인에게 규격화된 기능을 강제할 수는 있으나 그 기능 수행의 이면에서 개인이 어떠한 의미를 직조하고 어떠한 내적 대화를 나누는지까지 검열할 권능은 없습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내면의 공백이야말로 외부의 억압이 결코 닿지 못하는 주권의 영역입니다.
이 작은 틈을 기어이 발견하고 사수하는 행위는 외부의 명령과 사회적 효율성의 논리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원천적 성소를 지켜내는 엄숙한 실존적 선언입니다. 이 성소는 단순히 현실을 피하기 위한 은신처가 아니라 무너진 삶의 목적을 타인의 언어나 세속의 문법이 아닌 당신만의 상징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존적 기점이 됩니다. 이 좁은 틈새를 통해 유입되는 미세한 공기가 당신의 영혼을 질식으로부터 구원하며 다시금 생의 동력을 점화하는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소를 사수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서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생의 전체 궤적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부조리한 여건이나 당신에게 가해진 환경적 압박이 아닙니다. 그 가혹한 압착 속에서도 끝내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세상을 응시하는 당신만의 독보적인 이상주의적 시선이야말로 당신의 본질을 대변하는 결정적 지표가 될 것입니다. 환경은 당신의 육체적 거동을 구속하고 외피를 마모시킬 수는 있으나 당신의 시선이 도달하는 형이상학적 지평선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고귀한 가치를 포착해낸 당신의 직관이 당신이 환경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서사의 작가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실존적 승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